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들을 순리자라 부른다. 5%의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난 자. 사람들은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닭은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산다. 닭은 유전자 명령에 따라 모이를 묶고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때로는 다른 닭과 싸움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결국 그 닭은 치킨이 된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 닭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닭의 활동 반경도 삶의 끝도 모두 정해져 있다. 인간의 삶도 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에게도 울타리가 있다. 이 울타리는 유전자, 무의식 그리고 자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가신 울타리는 닭처럼 인간의 운명도 정해준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이는 모두 망상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평범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울타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울타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명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제 울타리를 어떻게 없애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울타리는 생각보다 질기고 억세다. 이 울타리를 끊기 위해선 아주 예리한 검이 필요하다. 바로 역행자 7단계 모델이라는 검이다. 울타리를 탈출한 순간 인간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 닭이 스스로 단련하여 호랑이도 이길 수 있는 슈퍼 닭이 되어 울타리를 끊고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닭의 마지막 순간은 프라이드 치킨이 아닐 것이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이라는 예리한 검으로 인간을 가둔 세계의 울타리를 잘라내고 나왔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자유는 바로 돈, 시간, 정신으로부터의 자유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나는 쇼펜하우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인생은 고통이라는 그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끝내주는 놀이터다. 안녕하십니까. 황금 나침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청의 역행자입니다. 자청은 자수성가 청년의 줄임말로 30대 초반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업가이자 역행자 신드롬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는 이미 30대 초반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을 완성하고 소유한 자산으로 매년 2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프 에코 자청에 단 20편의 영상으로 단기간에 16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무자본 연쇄 창업마로 명성을 떨치며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켰으나 10대 때의 그는 외모, 돈 공부, 어떤 점에서도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던 20살 무렵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여 권의 책을 독파하며 얻은 치트키들을 활용해 창업에 연이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필한 역행자에서 삶을 둘러싼 세 가지 울타리인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울타리 중 유전자라는 울타리를 잘라낼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인간이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실수 5가지가 있다.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콘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며칠 만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여 몸무게가 늘어난다. 길거리를 걷다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쳐서 1년치 연봉을 날리고 빨간 줄까지 얻는다.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이걸 참아내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가진 주식이 폭락하자 패닉셀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유튜브를 하면 현재 연봉의 10배를 버는 게 확정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얼굴 노출이 꺼려져 결국 기회를 포기하고 최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한다. 이것 말고도 대체 난 왜 이럴까 싶은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을 이해한 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람들은 나방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가로등 주변을 몇 날 며칠 서성이며 부딪히다가 죽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걸까? 이건 나방의 유전자에 입력된 코드 때문이다.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한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움직인다.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에 선사시대에만 유리한 유전자 코드가 발동되면서 장기적인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 유전자 코드는 과거에는 매우 좋은 심리기제였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삶을 망쳐버리거나 가난을 유도한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실수를 우리가 왜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보자. 앞서 소개했던 사례 1의 경우이다.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운 좋게 사냥감을 잡아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경우, 짝을 유혹해 번식에 성공하는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SNS와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밌는 것, 멋진 이성이 춤추는 장면,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 확률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도파민만 분비되고 남는 것은 없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착각한다. 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고 짝을 찾고 있어라며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 발전이 없다. 나방이 전등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듯이 스스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뇌 손상을 일으켜 지능을 낮춘다. 이것이 유전자 오작동이다. 사례 2의 경우이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눈앞에 음식이나 당이 있으면 어떻게든 섭취해 지방을 쌓아두려 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간에게 음식이 매우 귀했고 구하지 못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차고 넘치는 당과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다. 나방이 불빛을 보면 끼어들듯이 인간은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참기 어려워한다. 이는 과거에는 도움이 되는 심리기제였지만 현대에는 당뇨와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사례 3의 경우이다.
동물의 세계 등 생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수컷들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 수컷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면 암컷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몇몇의 남성들은 자존심, 우두머리 수컷의 지위를 지키려는 선사시대의 본능을 따른다. 그 결과 미래를 보지 않고 1년치 연봉을 날려버린다. 과거 도움이 되었던 유전자 코드가 오히려 현대에는 삶을 망쳐버린다. 사례 4의 경우이다. 음식이나 재산을 잃은 영장류들은 생존을 위협받아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당장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라도 남기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 모든 것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영향을 미치면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하기 힘들고 생존 본능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팔지 않는 게 맞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 패닉 세를 하고 결국 자산을 잃게 된다. 이 유전자 오작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패닉 세를 버티며 손해를 최소화하여 돈을 번다. 마지막 사례 5의 경우이다. 우리는 평생 절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 앞에서도 알몸을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여자의 유전자 코드에는 대중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다. 선사시대의 여성이 많은 남성에게 노출되는 것은 신상에 좋은 일이 아니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대중에게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능적인 거부감에 의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면서도 결국 포기한다. 위 5가지는 유전자 오작동이 어떤 이유로 나의 실행을 가로막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전자 오작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본 사례를 통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서울대를 졸업한 A는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교 1등을 유지했고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대학을 입학해보니 성적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우리 과 학생들은 다들 집안이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과외나 알바를 해야 하지. 수저 차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타나는군. 세상 참 불공평해. A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다 중 고등학생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얘들은 학교 다닐 땐 영 지지부진하더니 사업이 잘 풀리나 보네. 저런 머리로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나서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가득 품고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던진 후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종종 온라인 창업 강의가 눈에 띌 때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 우습게 여기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는다. 걔들이 하는 건 장사야. 내가 하는 건 사업이고. 이렇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이번엔 정말 운이 안 좋았다거나 자본금만도 있었어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등 실패는 쌓이고 변명만 길어진다. 가뜩이나 좁았던 인간관계는 더 좁아져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새로운 정보를 건네거나 사람을 소개해줘도 신경질적으로 거부한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가 어느새 서울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수없이 보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과거에 나와 동급이었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꽁꽁 숨어서 질투하고 자아만 보호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만약 이 서울대생이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나보다 잘된 친구들을 안 좋게 본 건 우두머리 수컷 본능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인식한 거야. 학벌이 나보다 낮고 사업이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지금 상대를 비웃는 건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가 오작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전환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건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순리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3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첫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평판 오작동에 대한 질문이다. 원시시대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창피한가?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가? 역시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대기업을 퇴사한 후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기업에 가면 명함이 달라질까 걱정되는가? 유전자 오작동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집단에서 평판을 지키라는 유전자 코드가 작동한 것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둘째,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는가? 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에 대한 질문이다.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거부감이 반복되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난 이대로가 좋아라며 산다면 일평생을 돈과 시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거부감이 든다면 이건 유전자 오작동이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뺨을 때린 후에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이는 손실의 비편향 오작동에 대한 질문이다.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선사시대의 손실은 생존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였다. 지금 우리는 연봉 5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바비를 1.2배를 주면 오히려 더 인재가 몰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러나 수준 낮은 사장들은 1.2배를 주면 50만 원이 손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연봉이 1천만 원 깎인다면이라는 걱정 속에서 아무 발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욕하며 계속 다닌다.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것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망상일 뿐이다. 나는 유전자 오작동 개념을 이해한 후 12년간 매일 한두 번씩 이건 유전자 오작동인가? 라는 생각을 되뇌며 살아간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이를 이겨낸 사람의 삶이 어떤지 필자의 사연을 예로 설명하겠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야.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어.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야. 유튜브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 걸.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야.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려. 하지만 100명 중 1등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거야.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거야. 절대 늦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야.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이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덕분에 인맥이 무한정 뻗어나가며 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유튜브 덕에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은 20대에게 이름을 알려 이상한 마케팅에 인재들이 몰렸고, 국내 최고의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 역행자가 서점 종합 1위 40만 부나 판매되며 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했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 유튜브라는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